저는 미국이 참 부럽습니다. 그들의 곁에는 글로벌 ATM 기기인 일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는 트럼프 집권 시절, 신선한 가을 바람이 불던 어느 날 트럼프와 아베는 남다른 브로맨스를 보이며 골프를 칩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얼굴에는 그늘이 지어 있었고 이 모습을 본 아베는 트럼프에게 묻습니다. 오늘따라 공이 마음대로 안 나갑니까? 그렇지 않다. 그럼 제가 드린 골프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다. 이를 기이하게 여긴 아베는 트럼프에게 묻습니다. 그럼 왜 그리 수심에 잠기셨습니까? 이 많은 옥수수를 어떻게 처분을 해야 할지 농부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서 그런다. 양이 얼마나 되길래 이리도 수심에 잠기시는 겁니까? 270만 톤이다. 그러자 아베는 처치 곤란에 빠진 미국의 옥수수 270만 톤을 엔화를 졸라게 찍어대어 사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며 자신의 몸을 바쳐 덤블링 쇼를 보여주는 충견심을 아낌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충견이 옆에 있으니 전 참 미국이 부럽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대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개입니다. 또한 똑같은 전투기를 한국보다 3배나 높은 가격에 팔아도 내고 한마디 없이 사들이는 충견 중의 충견입니다. 일본은 세계 1등 부채의 나라로 국채, 대출, 금융어음 등의 총합이 1경 2천조에 달하며 이는 일본 국민 신생아부터 100세 노인까지 모든 사람의 1인당 부채가 990만 엔으로 대략 국민 1인당 1억 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사실을 미국 형님은 아는지 모르는지 또 감당하기 힘든 돈을 일본에 요구하고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바이든 쪽에서 우리의 입장인 균형자론, 즉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입장을 이해하고 그것을 공동담화문에 반영하는 외교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와 비교하면 극명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는데요. 미일 정상회담은 한미 정상회담보다 중국 견제 내용이 더욱 강력함이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쿼드부터 시작해서 동남 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 행동에 대한 대응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이 대중국 견제라는 주제에 집중되어 있다면 한미 정상회담은 생각보다 광범위하고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이 주류를 이룬 점이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얻어낸 성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악관의 담화문의 내용은 아래 링크를 걸어 둘 테니 시간이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일본의 외교력이 얼마나 처참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담화문에 담긴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순 없기에 주요 사항을 분류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일 담화문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 견제용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3번 한미일 삼각협력. 이것도 역시 중국 견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미얀마 군사정부 비판. 현재 중국은 미얀마 군사정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중국 견제용임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 5번 반도체를 포함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중국 배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6번 기후변화 이건 역시도 중국 견제용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7번 WTO 개혁, 8번 WHO 개혁 역시 중국 견제용이며 9번 코로나19 어쩌고 저쩌고 발병에 대한 예방, 진단, 그리고 대응에 대한 대처 또한 중국의 우한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견제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10번 인도 태평양 지역의 감염병 발병. 이 내용 역시도 중국 견제용이며 그냥 싹 다 중국 견제용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죄다 미국이 원하는 것들만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쯤 되면 이게 미국 단독 선언문이지 어떻게 양국의 공동 담화문이 될 수 있을까요? 역시 일본은 미국의 영원한 똥꼬빨랭이임을 인정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한미 정상회담 담화문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일본의 한미 상호방위 조약 이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두 번째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접근과 대화, 인도적 원조. 이 말은 우선순위를 둔다는 의미이며 4번 5G와 6G 테크놀로지. 이것은 기술협약 내용이며 5번 해외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지원 중단.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대중국용이라 볼 수 있겠네요. 6번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소모품을 한국이 제공한 점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으며 그리고 7번의 백신 공동 연구와 생산, 그리고 8번 백신에 대한 신속한 증산을 위한 상호협력.
또한 여기서 언급된 백신 파트너십 안에는 기술 이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12번 우주항공 분야 협력과 13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공동 참여 그리고 14번 남미 3국에 대한 지원 등인데요. 미일 담화문과 한미 담화문을 비교해봤는데 어떻습니까? 미일 담화문은 공동 담화문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입장은 배려하지 않고 오로지 미국의 입장만이 그대로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반면 한미 담화문은 한국의 입장과 미국이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한미 담화문에서는 중국 견제에 대한 항목은 상당히 절제되어 있습니다. 한미 회담에서 한국이 제시한 균형자 입장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 전투기, 미사일, 자주포 등등 최신 무기를 모두 국산화해서 더 이상 무기를 팔아먹기도 그렇고 북한이 먼저 종전을 제안했으며 주한미군을 배치한 것도 사실은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는 디귿 중국도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한다고 한마당에서 더 이상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받아갈 명목도 없겠다. 중국이 이렇게 나오자 조는 뻘쭘해진 상황인데요. 한국과는 달리 미일 담화문을 보면 이것은 일본에 대한 예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냥 막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대해도 계속 딸랑똥꼬 빨아주니 계속 막대하는 겁니다. 한미 회담이 진정한 외교이자 순방이었다면 미일 회담은 그냥 미국이 불러서 가고 너희들 이거대로 해. 그냥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회담이고 외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모양새 갖추려고 회담이랍치고 햄버거 하나 얻어먹고 온 거죠. 돈은 졸라게 많은데 이런 닭대가리를 달고 다니는 일본이 곁에 있어줘서 미국이 부럽습니다. 미국은 조는 국익만 따지는 양아치라 손해볼 것 같으면 이 판에 끼지도 않았습니다. 담화문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은 미국에게 VIP 호구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에게 파트너다. 누가 봐도 한미 정상회담의 담화문은 일본에 득이 될 것이 없으며 그냥 중국 견제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일본에선 미국 형님이 북한의 핵으로부터 우선이 돼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들끼리 좋은 대로 해석하고 좋아 죽으려고 합니다. 그냥 죽지. 이렇게 단순한 민족이니 부려먹기 너무나 좋은 나라인데요. 오늘 미국의 조 바이든이 주일 미군 분담금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주일 미군 분담금을 연간 3조 원으로 늘리는 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으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년 500억엔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위안부와 강제노역 배상에 대해선 그렇게 지다를 떨더니 미국 형님 앞에서는 매우 쿨한 쿨가이의 모습에 일본이 사뭇 섹시하게 보이기도 하네요. 레알TV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